전에는 그 우리가 소셜 스킬하고 그다음에 감정 조절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이런 거 감정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거는 또 생각의 기술인데 이게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 이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이제 힘든 일을 할 때 문제 부닥치거나 이랬을 때 이거를 뚫쳐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기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맥가이버 아시죠? 맥가이버가 누구예요? 뭐든지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창의적으로 그거를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그런 일을 하여 오를 땡기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철학과 종교에 대한 이해도 여기 들어갑니다. 먼저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체계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보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내가 책을 많이 읽었어. 내가 지금 신문을 읽어서 지금 뭐 정세가 돌아가는 걸 다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인터프리테이션 할 줄을 몰라. 이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큰 거를 볼 수 있는 능력,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또 프리딕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비판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들으시는 거 인포메이션을 보고 이거는 왜 그런 건데 이거는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을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능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그래서 시대의 흐름, 정치적, 경제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테크니컬 능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우리가 알았던 세상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입했어요.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는 AI, 그렇죠? AI가 이제는 뭐 별거 다 해요. 그리고 로봇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로봇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로봇가 막 와가지고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고 우리 잡도 없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로봇가 할 수 없는 게 뭔데?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비판적으로 사고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또 유연하게. 그래서 항상 한 아이디어만 머리에 꽂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유연성. 그래서 문제 해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미스테이크가 나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여태까지 세상에 유명한 발명된 거는 다 미스테이크를 해가지고 발명된 게 엄청 많아요. 마이크로웨이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말 들어보니까 다 미스테이크 잘못해가지고 포뮬라를 잘못해서 해가지고 어느 날 이게 나오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스테이크가 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방식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도 보셔야 되고 호기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왜 이럴까? 이거 더 잘할 수가 없을까? 내가 더 뭐 불편한 게 있으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뭔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자꾸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환영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이 집이 이게 왜 잘 안 됩니까?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음식점이면 그러면은 그래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하고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음식 재수 없게 음식 뭐 이런 사람인데 그거 망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런 사람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애티튜드에 따라서 그죠?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비판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수준의 회의론을 유지하고 증거로 결론에 도달. 무슨 말이냐면
항상 뭔가 스캡티시즘, 회의론이 아니라 스캡틱 하는 거야. 스캡티시즘.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 목사님의 설교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100%. 네. 이렇게 말하면 그러지만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든 약간은 그런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증거를 결론. 흑백 사고를 피하고 흑백 사고는 black and white thinking.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도일 것이다. 아니고 중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약간 모호하고 애매한 것도 즐기시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라식성을 수용하고 일부 최고 발견 실수로 인해 발생이다. 그리고 비판 사고를 키는 양육법. 이건 애들이 있으시면 하는데 why, what do you think, what, how, when, why, if 그걸 항상 근데 이것도 우리한테 좋아요. 우리도 why, how, when, how, if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 스스로. 내 비즈니스도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떻게 임프루브 할 수 있을까? 뭔가가 지금 흐름인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더 이피션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let them do it themselves. 이건 애들 아시죠? 애들이 스스로 하게. 절대 해주시면 안 돼. 숙제 해주시는 분도 있어서 내가 우와 절대 하지만 네. 그리고 걔가 F를 맞아 봐야 되는 거예요. F를 맞아야 돼. 네. 그래서 맞아요. F 맞아야 돼. 권사님 웃으세요. 그럴 일이 좀 있어서. 네, 찔리시나 봐. 근데 F를 맞으면 그래. 내가 F를 맞았구나. 얘가 충격이 안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또 F 맞았어. F 또 맞았네. 그래. 또 F 맞아봐. 계속 너 F 계속 맞아야 될 것 같아. 내가 F를 얼마까지 맞아야 정신이 들 때까지 F 맞아야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스스로 아니지 이거는 그건 알 거예요. 똑똑한 자녀분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주셔야 돼. 그 경험을 trial and error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잘못된 거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존 프리아즈의 유명한 child psychologist죠. developmental psychologist. Let them do it themselves. 그 찬스를 discover 할 수 있는 그 찬스를 뺏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creativity, 이제 창의적인 intelligence. 이제 having fun 하는 게 creativity, intelligence, having fun. 알고 아인슈타인 그게 있는데 창의적 사고, 일반적이거나 전통적인 반응 방식을 넘어서 해결책을 찾는 거.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하고 관점을 쉽게 바꾸는 거. 새로운 걸 구상하는 것 및 정경,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거 카피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 갖다 약간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한국 거 갖다 놓고 약간 바꿔가지고 자기는 그걸 만드는 거. 그것도 일종의 창의력인 거예요. 우리가 얄밉다 생각하지만 일종의 창의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구축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새로 창조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관점. 근데 이런 것이 파스블 한 거예요. 우리 마인드는 이게 무궁무진한 마인드. 그래서 그게 그리고 그 발달 방법, 리딩, 읽지 않으면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든지 어떤 아이디어인가 뭔가를 받고 자극을 받아야 돼요. 책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읽는 방법 알려드렸죠. 읽고 필기를 하고 거기서 이거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실행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러면서 그 책을 만들 뽕을 뽑는 거예요. 책 하나를.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읽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읽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에 뽕을 뽑고 또 그 다음에 거 해서 뽕을 뽑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창의력을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이 월이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돌리세요. 생각을.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하고도 그러니까 이거 어떤 언어학자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책을 읽는 것은 피클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양대학 있죠? 교수 무슨 이영만. 예, 이영만 교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책을 읽는 게 피클이다. 왜? 오이가 일단 피클이 되면 다시 오이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책을 읽으면 자기는 피클이 됐다. 익어서 자기는 발효돼서 피클이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책을 읽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나도 오늘 또 피클이 됐구나. 또 이걸로 또 피클이 됐구나.
이러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읽는 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 말라.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제가 너무너무 잘한 거는 제가 일생을 항상 도전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도전해라. 저희 아버지는 자기는 뭐 무슨 뭐 개척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한국에서 잘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 그런데 다 두고 미국 와서 좀 망한 케이스예요. 우리는. 근데 다 두고 미국에 와가지고 왜 오셨냐? 자기는 개척하고 싶어서 뭔가를 도전하고 싶어서 오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오셔서 미국에서 처음 한인으로서 스탁브로커도 저희 아버지가 처음 한인 하시고 한미 스탁 그것도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세우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물론 나중에 나가셨지만 그런 거 처음 모든 거 도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저는 두려워요. 두려운데 절대 저는 두려움에 있지 않아요. 두려움은 해요.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할 필요 없었어요. 하기 전에 두려워요. 항상. 제가 이렇게 약간 소음인적인 내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그렇지만 저는 이겨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 후회 안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세요. 인생이 어차피 한 번뿐. 한 번뿐. 두려워 말라. 그리고 쉬기를 쉬지 말라. 한 가지 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쉬세요. 예. 그리고 노는 거. 애들하고 플레이 테라피 하는 거. 노는 거 놀아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노는 거. 그러면서 이 브레인이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그 컴퓨터 게임이 사실은 창의력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애기들한테 베이비시트 하기 싫으니까 이런 거 던져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만 보면 너무 막 놀라요. 근데 말은 못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손자도 손녀도 이제 앞으로 있으시면 교육을 사실 옛날 방식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청일에는 좋아요. 그래서 이거 던져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놀아봐라.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를 재밌게 만들어 보려는 그런 거를 시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는 옛날에 제가 항상 하던 애들하고 하던 놀이가 있어요. Once upon a time 하면은 그러면서 제가 시작을 해요. 이야기를 옛날 얘기를 시작을 해요. 옛날에 어떻게 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그 집에는 조그만 강아지가 있었어.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스토리 이어가야 돼. 그리고 하다가 또 동생한테 이어. 그러면서 스토리를 계속 돌아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막 아무거나만 다 만들어. 그리고 갑자기 뭐 이런 거 컵을 거기다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그래 오케이 그랬는데 걔가 목이 마려워서 컵을 찾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을 막 계속하게 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막 어지럽게 넓고 치우는 거 화내지 마세요. 괜찮아. 어지럽고 막 1시간 동안 논 다음에 같이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 그 창의력을 자꾸 키워주시고 벽 한쪽은 옛날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까맣게 페인트를 칠했어요. 거기다가 무조건 다 낙서하라고. 그래서 한쪽 벽에다 다 낙서하고 그게 그래서 사실 우리 아들은 창의력이 엄청 많아요. 내가 그 대신 제가 힘들었죠. 엄마로서.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탑 시키지 말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오픈시키고. 저렇게 해서 창의력. 근데 우리는 이미 나이 먹었는데 무슨 창의력?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려보세요. 슬픔은 무슨 색깔일까요? 슬픔은 무슨 색깔? 블루? 퍼플. 그레이? 그러면은 기쁨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스윗. maybe 쿠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자꾸 돌려가지고 나의 창의력을 자꾸 머리를 자꾸 쓰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시간이 많으면 더 하고 뭐 이런 것도 세미나도 하고 싶고 무궁무진하십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거는 간단해요.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거는 브레인 스토밍 해가지고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해결법까지 다 쓰는 거예요. 뭐 외계인이 나타나서 나의 돈을 뭐 1,000불을 주고 간다. 뭐 무슨 별것까지 다 써가지고 벨름의 브레인스톰을 다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 앤 컨, 이거 될까 말까,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러면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내는 거예요. 방법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픽해서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실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해보고 나서 다시 이거를 리뷰를 해요. 이게 됐나 안 됐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프로블럼 솔빙하는 이게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제 결정, 이거는 프로블럼 있을 때고 결정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의사 결정하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결정을 해결할 때는 자기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처리하는 게 결정을 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것도 문제부터 시작해요. 문제를 애널라이즈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이게 프로스 앤 컨스를 많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대학교에 됐는데 하나는 벌클리가 되고 하나는 뭐 스탠포드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똑똑한 애예요. 근데 어디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근데 그거를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래 이 학교를 스탠포드 가면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야. 이 학교를 벌클리 가면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야. 쫙 쓰라 그래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쫙 쓰고 나서 비교를 하는 거야. 어떤 게 더 좋은 점이 많고 어떤 게 더 나쁜 점이 많아. 그리고 이 중에서 나쁜 점이라도 네가 이런 나쁜 점은 내가 견딜 수 있다고 그러는 거 하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나쁜 점이 있어. 그거를 추려내. 그러고 나서 다시 봐. 그럼 결정이 나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라고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야. 네가 이거 보고 네가 판단을 해. 그럼 자기가 판단했으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를 가려는 이유는 이거 때문에 가려고 그런다. 그럼 엄마를 컨빈스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를 컨빈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디시전 과정이에요. 그리고 대체 솔루션 평가 이거는 좀 다른 방법인데 아까 그 약간 프로블럼 솔빙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수업 조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 고차원적인 기술을 다 쓰잖아요. 창의력, 그 비판하는 그거, 그다음에 그 아까의 그 모든 프로블럼 솔빙 이런 걸 다 같이 시너지로 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어느 곳에 내가 일을 하던 그곳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블럼에도 솔루션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지. 그러면서 거기 내가 소셜 스킬도 있다. 거기다가 내가 나이스 퍼슨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나의 레이스를 they look beyond my race. 그렇게 돼. 나의 인종을 뭐 전에는 내같이 뭐 코리안 이렇게 받겠지만 이제 그 후로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그럴 수가 있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 이런 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동양 사람이 롤모델이 우리한테는 없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그게 우리의 저기예요. 넥스트 그 문제고 그 어떤 사명이에요. 네.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앤트로폴로지스트 마이클 리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할 수 있어요. 이거 마지막이 인격과 영성. 자 이거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있고 우리가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소셜 스킬도 너무 좋아. 인성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스킬을 가지고 남을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나쁜 거.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찌면 인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인상에서. 그 영성과. 그래서 그거가 그 인격의 뜻이 뭐냐. 그리스어로 이게 터라는 말인데 새겨진 표시래요. 아니면 영혼의 상징 또는 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몸에다가
지금 태투를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태투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인두 찍는 것처럼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 슬레이브한테 한 거예요. 사실은 슬레이브들한테 노예들한테가 이건 넌 내 거야. 그 인증을 찍은 거야 이렇게. 이 사람마다 다 찍은 거. 찍으면은 그 사람이 그게 캐릭터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인증같이. 그래서 그거가 이제 변형이 되면서 이게 그 사람이 새겨진 표시가 되면서 이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은 삶이 남긴 영원한 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인격이 나의 삶이 남긴 나의 영원한 흔적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 여기 계신 분의 인격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인격이 있는 거고 본인만 인격이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인격이 한 분 한 분.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이 돼서 이 캐릭터라는 게 엄청 굉장히 좀 심오한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어로는 사람이나 사물을 정의하고 그걸 다른 구별하는 성질의 합이라는 의미인데 평판에 의해 사람에게 활발된 도덕적인 자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도덕 같은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에틱이나 뭐 이런 게. 그다음에 인격이란 이제 자아의 구체적인 도덕적 차원을 가리킨다. 이게 정직과 성실 예의는 기본 도덕의 기본 요소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로 가르치죠. 우리는 죄의 저기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도덕적인 인격은 높은 윤리적 기준과 법과 사회를 준수하는 이거는 가르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이제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디벨롭하는 인격은 우리가 살면서 번영과 성장으로 개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나야 되는 그 캐릭터 인격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퍼스널리티, 퍼블릭 이미지의 퍼소나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전문 경력, 리더십 스타일도 만들고 인격이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을 우리가 그 정치인들을 봤을 때 그래요. 정치인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뭐를 보고 우리가 뽑나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무지해. 정치인을 뽑았을 때 뭐를 보고 뽑는지를 몰라. 앞에서 쇼맨을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인격을 너무 둔갑을 잘 시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우리가 그걸 잘 몰라.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겪어봐야 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는 거. 이런 거. 그거는 아니죠. 근데 난 똥과 된장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똥 주위에는 파리가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먹어보지 않아도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도덕인데 국제 수준에서 모두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격이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인격이 나중에 그 민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이니스를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차이니스는 아나무인 입고 막 루이비통 가면서 뭐 똥도 싸고 그런 다음에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차이니스 머리 바뀐 거예요. 차이니스에 대한 인식이. 뭐 멕시칸들은 어떻고 뭐 흑인들은 어떻고 이런 거. 이게 정체성, 이게 국제 수준 정체성까지 가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성격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성격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성인데 성격인데 뭐 누가 외향적이고 재미있는 사람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수줍은 거 이거 다 성격이에요.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타고나도 고칠 수 있어요. 노력으로. 그게 우리는 타고났지만 다 고칠 수 있어요. 네, 뭐 얼굴도 다 뜯어 고치는데 뭐를 못 고치겠어. 네, 다 고칠 수 있어요. 사실은 조금씩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격은 주로 유전에 의해 결정되면 대부분 불변이지만 그러나 아이디스들이 불변은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요. 조금씩 노력하면서. 완전히 반대로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다음에 인격은 더 유연해. 인격은 우리가 쌓아가는 거예요. 그죠?
인격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과 우리가 이런 어떤 신념과 이런 거를 쌓으면서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종교적인 신념 가장 중요하죠. 그게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가 중요해요. 우리 믿음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모의 영향.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막 때렸어. 굉장히 막 이 새끼야 너는 왜 태어났냐 이러면 그럼 걔가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아기와 애하고의 그 관계, 초기의 그 관계에서 설정이 됩니다. 6가지 기둥인격, 신뢰성, 신뢰, 존중, 아까 얘기했죠? 책임감, 공정한 거, 공정성, 배려, 시민권. 이 6가지가 그 인격의 6가지 그 기둥이에요. 우리를 쌓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내가 신뢰를 구축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사람은 리스펙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존중해야 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공정한가? 나는 fair, am I fair? 그다음에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시리즌십이라는 거는 시리즌으로서 잘 이제 그 시민의 의무를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인격은 가치관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통해 올바른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인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쉬운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내가 손해도 봐야 돼요. 그죠? 나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한다면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은 이 도덕적인 나의 인격을 뛰어넘는 게 영적인 인격이에요. 나는 그건 하나님을 통해 내가 노력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하나님이 나를 sanctification에서 나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것도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성품의 변화, 사랑, 영성, 뭔가를 연결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존재,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여기 와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내가 왜 여자로서, 남자로서, 내가 왜 여기서 미국에 와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 나의 자아의 존재를 찾기 위한 갈망, 이 내면의 갈망, 아까 말한 저 위의 자아 실현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게 나의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 영성의 인간이에요. 인격이에요. 자기 완성에 대한 갈망, 특히 인간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존재론적인 물질은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마지막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한테 아직 50년이 남아있나? 나는 아니거든요. 50년? 아닌 거 100살까지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리스크를 하는 거야. 계속 나를 도전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직업이라도 어떤 직업을 해야 되나? 또 아니면 내가 왜 고통받아야 되나? 이러한 퀘스천이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인간은 나는 돈벌이의 수단인가?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러잖아. 나는 돈벌이 수단이야. 우리 와이프는 돈만 갖다 주면 장땡이야. 그런 분들 많아요. 창피한 게 불쌍해. 그런 분은 불쌍해. 남편이 너무 불쌍해. 이렇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해 계속 물으며 살아야 한다. 답은 영광을 전한다. 그래요? 모든 걸 이제 경외하면서 이제 그 퀘스천 물어보고 하나님이 다 근데 성경에 다 있어 사실. 이웃의 선물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식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사는 거. 그게 나의 목적인 거야. 사는 목적인 거. 우리한테 그 동기부여를 주신 거예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생 기술이 무엇인가? 핵심은 하드 스킬이에요. 하드 스킬 안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그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습득해야 되고 장문 발표 언어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조직 관리 계획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실기 생존 능력, 돈, 시간, 자기 관리의 기술 필요합니다. 이거를 체크하시고 내가 필요한 게 뭔가 보세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나의 소프트 스킬, 사회적 기술과 감정적 기술, 긍정적 자기 개념, 그다음에 고차원적 사고와 인격과 영성 이런 것들이 나를 같이 이것들이 다 섞이면서 이 인생이 진짜 너무
허망하지 않고 진짜 의미 있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생이 아닌가 살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퀘스천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네. 혹시 그 인격과 성격에 대한 그런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네. 형제, 먼 친척, 가까운 친척 어떤 예. 관계가 있을까요? 많아요. 그거 일란성 특히 퍼스널리티 성격은 일란성 쌍둥이 그 테스트를 많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성격이 그래서 비슷해요. 그런 거 많아요. 예. 예. 그런데 환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둘이 만약에 아기 때 태어나서 다른 집에 입양인 간 애들 있죠. 그런 애들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인품 같은 거 바뀔 수가 있죠. 예. 또 했어요? 좀 너무 질문. 네네. 아까 그 스탠포드 마시멜로 리서치? 네. 그러면 2개 먹으려고 10분 기다렸다고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다 잘했다고 예. 그런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예. 그 성공의 요소가 많은 어떤 거죠. 사람은 예. 그 2개 먹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 먹으면 두 번째 맛이 없는데 하나는 먹고 다른 거 먹으려고 그냥 치울 수도 있고 또 아까 처음에 그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된다 이렇게 결단력 있게 하나 먹고 난 2개 싫어 다른 거 할래 놀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나? 그거는 제가 그 실험을 안 했으니까 제가 더 대답을 못 실험이 드리겠는데 이게 좀 컨디션이 좀 예. 이상하지 않았나?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조금씩 변경해서 그 후에도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엘리멘트들을.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여기까지 말할 저기는 아니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그럼 더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게 이제 기다린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을 했다. 그게 저는 좀 약간 이상한 생각. 그러니까 그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나중에 성공이 아니고 결국은 그 스쿨에서 드롭아웃 레이시 로우하고 졸업하는 레이시 하이하고 그다음에 그 성적도 더 높았다 비교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네. 또 뭐 애플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은 드랍아웃이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근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얘는 애들을 갖다 놓고 하는 실험이고 그 사람들은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보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판단한 결과 학교에서는 내가 배울 게 없구나. 그래서 드랍아웃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핵심 소프트 이런 스킬을 네. 좀 더 개발하기 원하는데 현재 그 학교 교육은 네. 저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네. 또 교회에서조차도 저런 스킬을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은 저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배워요? 테라피. 제 이제 관심은 교수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아니에요. 아니면 또 예. 이런 거를 이런 좋은 내용을 좀 디벨롭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단기 뭐 교육 책을 코스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거 예. 그럴 의향은 있어요. 예, 한인 커뮤니티에 예.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늘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소개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기가 어렵고 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네. 어떤 그 과목이라고나 할까 뭐 한인 커뮤니티에 아버지 학교가 있었듯이 네. 뭐 핵심 인생 기술을 배우는 코스를 교수님이 좀 만들어 주시면 힘은 드시겠지만 얼마든지 여기에 호응하고 필요로 하는 우리 한인 2세들 네. 굉장히 꼭 필요한 어떤 그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그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기 우리 아시는 분 여기 있지만 제가 청소년 옛날에는 청소년 문화관 같은 거 그런 거 할까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근데 한국 분들이 되게 위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안 오시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너무 귀가 많이 발달이 되셨어. 인포메이션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 그래서 딱 눈으로 이렇게 스캔해서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안 오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뭐랄까 너무 설교를 잘 많이 드셔서 그러신 건지 그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가가지고 이게 설교 계속 듣고 이렇게 하고서는 땡 이렇게 이런 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진짜 습득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인생을 바뀌는 이러한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디벨롭을 이걸 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 책을 써야 되겠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도 나오고 월북도 하나 같이 compensating complimentary 그 월북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것도 나와서 그런 거 어떤 기간이 있으면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꺼이 도와줄 저기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거 비슷한 거를 저희 테라피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 테라피를 오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 대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저한테는 그러면은 진로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의 앞으로의 퓨처에 대해서 막 불안하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런 트레이닝하고 그 스킬도 트레이닝하고 이러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테라피 원어원으로는. 근데 이제 그룹이라든가 이제 뭐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오실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가 큰 교회에서 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거는 좀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이제 뭐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또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이제 할 수 한번 하나님이 God willing 할 수 있다 생각하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어느 나이 때? 네? 어느 나이 때요? 그분들이. 주로 뭐 20대, 30대 네. 젊은 층이죠. 네. 주로 뭐 대학생들도 많고 네. 또 굉장히 우리 한인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명문대를 가는 아이들이 네. 실은 이런 서포트 스킬이 부족해가지고 네. 학교를 그만두고 네. 또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네. 이런 것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네.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부모님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만나는 그런 네.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이런 게 개인적으로 카운슬러에게 많이 보내보고 네. 리퍼해서 도움 받으라고 네.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카운슬러가 적어요. 거의 없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신문 광고를 보고서 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여기 네. 왔는데 오셨구나. 네. 교수님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거 하면 누가 올까 당연히 염려가 되시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숨어 있고 네. 이런 쪽에 필요하는 그 한인 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 가정만 해도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네. 많아요. 네. 네, 너무 많아서 네.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고 네. 그 중에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이제 이런 것에 비관해서 이제 우울증이 오고 또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네.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네, 그렇게 갈 아이들이 아닌데 예. 이런 스킬이 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집에서 부모님하고 이런 문제로 예. 예. 좋은 대학을 갔는데 쉬고 있으니까 부모가 이제 속상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예. 그냥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는 청년들도 아. 많아요. 예. 그런 가정은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비극이에요. 생각하거든요. 비극. 예.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내에 사실은 교수님 같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저는 이제 많이 못 봤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예. 교수님께서 또 이게 단지 이런 상담학 분야만 하신 건 아니고 저는 신문을 봤지만 또 신학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예.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좀 제가 너무 하느님께서 저한테 게으른 종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해보고 저도 이제 이거를 해서 저도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저도 진짜 3주 만에 이거 만든 거거든요. 이걸 하면서 사실 슬라이드가 100개가 이상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러다가 이거 이제 지금 한 80개로 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진짜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가 정신병 뭐 상담 받으러 오라, 뭐 우울증 오라, 뭐 이런 건 안 와요 오히려. 왜냐면 그럼 나 우울증 환자야 이렇게 생각하기 스티그마가 있어서 그래서 아 차라리 이게 아니고 인생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말을 하면은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생각해낸 어떤 깨예요. 저의 그래서 해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인디아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거 인생 기술을 배우고 해주고 있어. 라이프 스킬을 그 하는 센터가 있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나라 한국 우리 한인들 미국의 학교에서도 어떤 학교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문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많이 하고 있어 이 인생 스킬을. 그래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아이들이 진짜 너무 많이 필요하고 한국 가정에도 필요하고 이게 부부 사이에도 필요해요. 이 소프트 스킬이 부부 사이 관계 이런 거에서도 사실 이거를 다 접목하면은 그거와 이제 하나님과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사는데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좀 더 그리고 저기 고통이 많은 데지만 그래도 조금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주교의 목사